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을 때 상수 a값을 구해달라. 표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a라는 곳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에서 6분의 1하고 3분의 1 더하기 결과를 빼주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자, 이 부분 계산하면 이게 2분의 1이 되겠는데요. 처리해주면 이제 결과는 좀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표에서 이제 확률의 의미죠.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간단한 이론만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을 때 이것도 뭔가요? 자, 1부터 2까지 주어진 것은 사실 그런데 이산 확률 부분 때 변수 자체가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변수 자체가 1일 때 하고 변수 자체가 이제 2일 때 이런 확률이 되는 거죠. 자, 낱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범위 형태로 표현돼서 좀 살짝 표현을 바꿔놨지만 좀 문제의 내용을 좀 뜯어보게 되면 간단한 이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니까 10분의 3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번 표에 대한 정보 확실하게 좀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4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의 약수가 되게 되면 1, 2,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주사위 던진 거죠? 던진 거니까 확률은 그러면 2분의 1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항분포다 따르는 이항분포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5번 던졌으니까요. 이항분포 이렇게 되면 NP 이렇게 좀 써가는 그런 항목인데 5번 던졌다. 그러면 5로 좀 처리가 돼야 되는 이런 항목들이 되겠고 4의 약수는 나온다. 4의 약수는 나올 확률 자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표현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 자, 시행 횟수에다 확률을 써가는 이런 형태로 표현해 간다. 이항분포 표현법에 대한 거죠.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을 때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기대값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해가느냐 물어본 거죠. 확률 변수에다가 그때의 확률들을 좀 곱하기 해서 그죠? 열심히 좀 더하기 해가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가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런 걸 좀 알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가서 보게 되면 둘 이렇게 열심히 좀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해가는 형태 0 곱하기는 필요가 없고요. 0.2에다가 0.2, 4 곱하기니까 0.8이 되겠네요. 0.8에 0.9 이렇게 계산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가볍게 1.9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역시 평균을 구해가는 방법을 질문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으로 구성된 문제 같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3일 때, 자, 다음 문제에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있는데요. 평균이 3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질문 던진 건 뭐죠? 변수 변화를 물어본 거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변수 변화를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되어 있으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기대값을 구해가라 그러면 마이너스 3배의 기대값 처리해서 이제 풀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죠. 기대값이 지금 문제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변수 변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다음 식의 기대값을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항분포 np 이렇게 처리됐을 때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np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죠. 그럼 주어진 식에서 지금 기대값을 구해가면 이론 정리를 그대로 쭉 따라가는 거니까 15 곱하기 3분의 1 처리해서 5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3x 플러스 1 이런 거 물어봤으면 3배 기대값 구해가는 이런 형태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15에다가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역시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기본적인 학습들이 좀 잘 되어 있는지 계속 점검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7번 문제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2x-7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항분포 NP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분산은 좀 어떻게 구해가는 거죠? NP, Q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서 분산을 구하게 되면 48,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항목이죠. 약분을 처리해주면 16이 약분되면 3 곱하기 3 되는 거니까 분산이 9입니다.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번엔 또 AX 플러스 B 이렇게 좀 분산 구해가는 식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부터 물어봤습니다. A제곱 버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2x-7의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4배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된다. 위에가 우리가 이제 9를 좀 구해놨으니까 정답은 36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분산 구해가는 이항분포에서 구해가는 방법, 변수 변환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뭐 요 두 가지를 좀 결합해서 문제를 냈는데 뭐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항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 함수는 양의값을 갖는다. 그럴싸하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죠? 확률이 음수는 안 나오니까. 하지만 조금 문제가 되네요. 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P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죠. 0이 될 수도 있죠. 와우. 이런 부분 때문에 미스가 나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확률 변수 우리 학교에 매년 입학한 학생수를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변수이다 라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 변수는 실수를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표본 공간을 공격을 하는 함수다. 뭐 그럴싸하게 써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확률 변수라는 것은 표본 공간을 이걸 정의역으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수를 뭐 치역으로 해서 가는 함수니까 요게 좀 바뀌어져 있는 거네요. 와, 그렇게 하면 맞는 답은 이제 니은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뭐 디귿과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함정이 걸려서 뭐 그럴싸하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하기 좀 쉬운 그런 항목이 되니까 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변수 변환들을 확실히 아느냐 질문 던진 거죠. 3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10이다 라는 얘기는 3배의 expectation x 플러스 1이 10이다 처리된 거니까 뭐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구해간다면 이항시킨 다음에 나누게 해주니까 3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분산 3x 플러스 1 이 부분들은 뭐 9배의 분산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뭐 27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분산은 또 얼마냐 물어보면 또 역시 3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가는 방법을 질문 던진다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뭐 이런 형태인데 이곳에서 이제 제곱의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분산에다가 우리가 이제 평균의 제곱을 좀 더하기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 좀 적용을 해가면 둘 다 3이었나요? 그러니까 3이었나요? 말하면서도 9를 쓰는 건 또 뭐가 되겠습니까? 3을 먼저 써야지. 뒤에다 9를 써야죠. 왜 이렇게 자꾸 순서를 좀 바꿔 쓰려고 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뭐 어쨌든 뭐 그래도 계산 자체를 잘못한 건 아니니까. 자, 뭐 12를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변수 변환했던 부분들 이론 확실하게 점검되어 있는지 지금 항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해가는 방법 그걸 통해서 이제 제곱의 평균도 확실하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니까 뭐 기본 이론들에서 뭐 크게 벗어난 문제들이 아니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이론들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분산이 1일 때의 평균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항분포 되는데 뭐 분산 구해가는 식이 n, p, q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문제 좀 적용하게 되면요 4와 p 곱하기 1-p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계산 결과가 1이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p의 1-p 계산 결과가 이 부분들을 4분의 1로 만들어내는 게 더 불편한가요? 근데 뭐 이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형태니까 b값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바로 처리해도 되겠고 아니면 이것을 좀 전개해서 4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1은 이꼴 제로에서 풀이를 좀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확률 구해간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1대1 확률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들을 좀 열심히 하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항분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좀 조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결국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가야 되는 거죠. 그럼 4번 중에서 한 번 일어납니다.
뭐 확률이 2분의 1 했으니까 2분의 1에 이거 그냥 한 방에 써도 되는데 일단은 뭐 답 형태로 쓰게 되면 x는 1일 때의 확률은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됐죠? 4 곱하기 이 부분들이 이게 좀 2분의 1 대제곱되는 거니까 16이 되는 건가요? 16분의 이렇게 쳐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시 계산 결과가 또 4분의 1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항분포에서 분산 구해가는 방법, 질문 던지는 내용. 그 다음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다. 이항분포의 뭐 고향을 좀 알아본 건가요? 자, 일단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좀 이론 근거를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때 이제 분산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자, 이 부분들은 표를 좀 만들어 보면 되죠. 확률 변수 자체가 0, 1, 2, 3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이때의 확률들이 좀 주어져 있는데요. 10분의 해서 0을 집어넣으면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분산을 구하려면 이제 평균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10분의 0 부분들 뭐 곱하기도 의미가 없고요. 2, 그 다음에 2, 3은 6, 그 다음에 3, 4, 1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뭐 평균이 일단 뭐 깔끔하게 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곱의 평균을 또 구해야 되죠. 10분의 변수를 좀 제곱해서 더하게 해주면 총 거는 그대로 2고요. 다음에 4, 3, 12, 그 다음에는 4, 9, 3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것도 그러면 4에 40, 50이 되네요. 그럼 50이면은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분산도 좀 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분산은 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5-4에서 1로 또 깔끔하게 얻어지겠습니다. 됐죠? 지금 분산 또 변수 변화를 하는 거네요. 바리언스 2x-3 이렇게 처리되면 뭐 4배의 바리언스 x 처리가 되겠고 뭐 분산점 1 구했으니까요. 정답은 4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11번 표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이제 정상적인 문제들이 나온 거네요. 앞에는 좀 약간 기초적인 지식만 물어봐서 조금 평이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그럴싸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 그 다음에 분산 뭐 제곱 평균 거쳐서 분산 구해가는 절차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꼼꼼하게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대신 뭐 질량 함수라고 해서 뭐 식으로 좀 주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함수식 주어져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대입해가지고 표를 좀 완성하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식입니까? 복잡한 식이 좀 나와 있는데 조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80 컨비네이션 K의 4분의 3의 K제곱 4분의 1의 80 K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걸 뭐 독립시행이라는 거죠. 독립시행일 때의 확률들을 구해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뭐 독립시행에서 뭐 전부 다 더하기 하는 거 보면 이런 것은 뭐 독립시행에 이루어진 그런 분포니까 그럼 이항분포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항분포가 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x라는 값이 k일 때의 확률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항분포라면 뭐 80 컨비네이션 3도 있다는 얘기는 80이 된 거겠고 이 k에 맞춰진 거 보게 되면 확률이 4분의 3이 되는 그런 이제 이항분포다 라고 점검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그냥 더하기 하는 거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쉬울 텐데 자, 이런 px는 k 부분들의 뭐 식을 보니까 앞에 뭐가 곱하기 되죠? k제곱이 이렇게 곱하기 되죠. 와우. k제곱이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는 거라면 이건 뭐죠? 제곱한 것들의 확률 곱하기도 계산한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또 시그마에서 쭉 다 더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제곱의 평균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뭐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식의 의미를 좀 알아가는 거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요소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뭐 평균도 구해야 되겠고 분산도 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평균은 80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0에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그러면 60이 되는 건가요? 60에서 나오면 되겠고 분산은 그러면 80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또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또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60에다가 또 4분의 1도 또 다시 한번 더 곱하기 하는 건가요? 그러면 15에서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그러면 분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곱의 평균을 써야 되겠죠?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그럼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에 제곱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 이런 항목이니까 15에다가
60을 또 제곱해야 되는 건가요? 와, 그러면 3600인데 그러면 3615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어우, 숫자가 좀 갑자기 커졌는데, 그 마지막 그렇다고 산수가 힘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주어진 이 식, 식을 보고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포기하게 되는데, 그냥 배운 내용을 이렇게 좀 관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그래도 좀 공부하면서 봤던 그런 부분이니까, 보고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루어져 있다. 시그마 해가지고 0부터 다 더하게 하니까 모든 값을 다 처리한 건 이제 분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 분포,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조사 항목을 보고 요걸 이제 판단해가는 과정. 이게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그런 확률에다가 제곱 항목을 곱하기 해서 쫙 다 더하기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항목까지 됐습니까? 두 개의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복잡한 컨비네이션도 가미돼 있고 시그마도 가미돼 있는 이런 복잡한 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식을 좀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복잡한 그런 요소가 담겨 있는 수식이니까 정확하게 복습을 통해서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면체에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하여 만든 선분 길이를 확률별수 x로 하겠다.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변 길이를 좀 물어본 거죠. 일단 전체 개수를 좀 해야 되는데 점이 8개의 점이 있겠습니다. 8개의 점이 있는데 선분을 만들려면 두 점을 선택해야 되겠죠. 8 컨비네이션이 처리해지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서 28개의 선들이 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 그런데 길이가 2가 되는 부분들부터 살펴봐야 되면 길이 2 변수가 좀 되겠죠. 28분에 이렇게 되면 길이 2라는 것은 모서리 이런 길이들을 논하는 거니까 당연히 12개가 되는 그런 형태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변 길이가 2 됐을 때 이렇게 대각선 길이가 되게 되면 2에 2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변수 2루트 2가 되면 되겠고 이런 걸 몇 개 있을까요? 면 하나에 2개씩 존재하는 거죠. 2개씩 존재하는 거니까 6면체니까 또 12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변 길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면체가 되게 되면 이렇게 좀 입체의 대각선 길이가 있는 거죠. 이거 피타고라스에서 배워가는. 그럼 2루트에다가 루트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루트 3이 돼가는 그런 변 길이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 몇 개 있을까요? 이런 선들을 이제 빙그르르 이렇게 돌려가면서 각각마다 좀 나오는 거니까 4개가 있겠죠. 이런 형태.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이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x, p, x는 이꼴 x 처리가 되는데 이거 전부 다 4 공통이죠. 그럼 변수 자체가 2루트 2, 2루트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 7로 그러면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3, 3, 1 이렇게 되는 형태로 표를 좀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문제에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7분에는 그대로 있고 열심히 제곱해서 곱하면 4, 3, 12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8입니까? 3, 8, 24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4, 3, 12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되면 24에 48이 되는데요. 48 이렇게 되게 되면 약분이 안 됩니까? 7이라는 인수가 없죠. 그러면 7분의 48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드디어 이제 제대로 좀 신경 좀 써가지고 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네요. 그죠? 입체적인 그런 요소에서 일일이 좀 조사해서 그럼 확률 형태로 좀 문제를 내게 되면 확률 3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계산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될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표를 좀 만들어가는 각각 확률들을 구해가는 거에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변수를 갖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를 제곱한 거면 y 변수가 되는데 y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x는 분명히 3개라고 했죠. 3개라고 해야 되는데 제곱해도 0은 0이니까 0은 그대로 있겠고 제곱 y라는 부분이 제곱해서 1 되는 거니까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2개가 있는 건데 제곱해서 합쳐져서 1이 된 거겠죠. 5분의 1 확률이 되겠고 그러면 a, b 이런 형태로 해서 확률을 좀 표시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 합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 더하기 b 한 결과는 5분의 4다 이런 모양. 그냥 우리가 늘상 미지수 들어간 표를 좀 보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죠? 굉장히 제곱 형태로해서 좀 그럴싸하게 좀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분산의 좀 최대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산 구해가려면 우리가 평균부터 열심히 좀 처리해야 되겠죠? 평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해주면 뭐 평균이 되겠네요. 그럼 뭐 제곱의 평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의 평균 와우. 그럼 그냥 A 더하기 B가 되나요? 오, 뭐 값들이 왜 이렇게 되죠? 자, 변수 제곱한 거니까 맞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뭐 분산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B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는데 야 이게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냥 A 마이너스 B라 쓰죠. 어차피 제곱은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문자를 좀 하나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럼 A 플러스 B가 5분의 4 앞에 그냥 5분의 4 쓰면 되는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B 값을 좀 소거해 가면 되겠네요. B 값은 5분의 4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 항목이니까 그걸 뭐 대입해 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다. 그러면은 뭐 2A 마이너스 5분의 4 처리해 주면 되겠고 이걸 좀 제곱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이고 이거 공통으로 또 튀어나와. 에이 그냥 일단 하죠 뭐. 4A 제곱 처리해서 이제 마이너스 4A 제곱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배니까 그러면 4, 4, 16이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에 플러스 16 5분의 16이겠죠. 5분의 16A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4에서 빼기 25분의 16 뭐 이런 형태를 좀 구하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요? 되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최대값을 물어봤죠. 와, 그럼 제가 이걸 왜 했죠? 최대값 되게 되면 뭐 완전 제곱되는데 그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와 그냥 끝나는데 2의 2 값이 그냥 5분의 4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러면 최대값은 그냥 앞에 써져 있는 그냥 5분의 4가 답이잖아요. 와우, 순간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분산의 최대값은 5분의 4. 그때 뭐 A값을 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냥 분산 최대값 구해가는 겁니까? 그럼 그냥 5분의 4에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어쨌든 제가 좀 풀이해가면서 뭐 절차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요 과정을 좀 이해했다면 다음에 좀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뭐 이렇게 좀 대입해서 처리해가면 또 무난히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 표현들이 좀 그럴싸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호.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제곱이란 표현. 근데 뭐 나온 변수는 1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이 제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변수 자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확률이 A, B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다 보면 되겠고 A 플러스 B 자동으로 나왔고요. 이곳에서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 구해가는 절차. 이때 뭐 A 플러스 B 대입했을 때 와 이거 대입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완전 제곱 이미 정리까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뭐 전개했죠?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뭐 다른 형태라면 이제 전개에서 또 정리한 부분들이 문제에 또 관여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곳에서부터 곧바로 제곱되어 있는 부분들이 0 되면 되는 거니까 분산의 최대값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개념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조금 재미난 표현들 y x 제곱을 y로 하는 이렇게 변수 변환 바꾸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이어집니다. N개의 실수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평균이 5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이런 자료들을 열심히 다 더하기를 일단 해서 N으로 나누는 것이 평균이죠. 이런 부분이 5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주어진 부분하고 연관성 있는 것 같습니다. 2배의 시그마 xk K는 뭐 1부터 N까지 이게 좀 자료를 다 합하겠다는 뜻이죠. 이 부분이 100이다 이런 얘기는 와우. 그럼 이게 뭐 약분하면 50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이게 좀 딱 적용해 보게 되면 그럼 뭐죠? n분의 지금 위에 더하기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50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5다 이런 얘기인가요? 와우. 그럼 n이 10이다라는 결과가 담겨 있는 그런 식이 된 거죠. 시그마 해가지고 조금 숨겨놨지만 뜻 파악하니까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건 뭔가요? 앞에 있는 4는 또, 이건 자꾸 좀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에서 5를 빼가지고 제곱을 해서 열심히 다 더하기 한 결과가 또 얼마라고 됐죠? 100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건 약분해서 이제 25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각각의 자리에서 5를 뺐는데, 실은 그 5가 뭐였죠? 평균이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열심히 제곱한 거니까, 요게 그러면 편차 제곱이죠. 편차 제곱 이렇게 되겠고, 이 부분에 시그마를 붙였으니까, 편차 제곱의 합이 얼마다? 25다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분산이라는 것은 분산 구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런 방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제곱의 평균,
이거 글로 쓰려니까 좀 길어지는데요. 참. 그 다음에는 평균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 이거 이제 안 되겠습니다. 식으로 써야지. 자, 위쪽 내용은 분산 다시 쓰게 되면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열심히 제곱해가지고 시그마를 쓰면 안 되고 기대값 써야죠. 기대값 이런 형태로 좀 되겠고, 밑에 거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기대값의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편차 제곱의 총 합이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개수로 좀 나누면 되니까 25 개수가 10개 했으니까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이제 곧바로 분산이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표현들을 좀 시그마 규칙을 이용해서 뭐 분산은 물론 이제 나누겠으니까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시그마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의미들은 이제 식에 이제 좀 담겨 있는 그 의미들 좀 정확히 좀 캐치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수식 다루기에 좀 친숙하지 않으면 익숙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조금 학습 머릿속에 좀 넣어야 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자료들 주어져 있는데 평균이 5다. 뭐 깔끔하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건 뭐 기대값 이렇게 된 부분이 5다. 이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자, 주어진 부분들이 공통 끄집어내서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뭐다. 이렇게 구해가는 분자에 있는 자료들의 총합이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n을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부분의 해석이 좀 중요한 건데, 여기 이제 5라는 숫자가 위에서 구했던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 뺀 거니까 편차가 되겠고, 편차들을 좀 제곱을 넣게 된 거니까 편차 제곱의 총합이 25다라는 정보. 그럼 우리가 구해가는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자료의 개수 이제 10으로 딱 나누기만 해주면 이제 분산이 되겠다.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야 하는 거죠. 자, 정의에 해당하는 것들을 수식 속에 표현으로 좀 더 해놔서 그게 좀 잘 캐치가 안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그냥 단순 산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식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이 되어 있으면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n까지이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1부터 n-1까지 그 다음에 n일 때의 확률 주어져 있군요. 그 다음에 변수 자체가 그냥 x가 아니라 3의 x승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확률에서부터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률의 총합을 구하려면요,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2분의 1에 n-1 제곱 되고, 그 다음에 3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럼 뒤에 32분의 1 따로 해야 되겠고, 이제 앞에 부분들이 그러면 등비수열 합이니까 1-r 2분의 1 처리해 주겠고, 초항 2분의 1 되겠고, 1 빼기 2분의 1에 항수는 n-1개니까 n-개 이렇게 좀 딱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2분의 1 더하기 한 결과가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앞에 부분들이 2분의 1 전부 다 소거되니까 1 빼기 2분의 1에 n-1 제곱 더하기 32분의 1은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n-1 제곱 이 부분들이 3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32분의 1이 얼마죠? 2분의 1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n 값은 6이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표 형태로 가서 보게 되면 변수 자체가 1, 2 쭉 해서 다 쓰면 돼요. 3, 4, 5, 6까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들은 그냥 변수 x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의 x승 이런 변수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y라는 변수라는 것은 3의 x승 변수가 되면 3제곱 이런 변수로 해야 되는 건가요? 3의 4제곱, 3의 5제곱, 3의 6제곱 이런 변수를 해야 되겠고, 자, 이때 이제 확률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확률들은 2분의 1, 2분의 1 제곱 이렇게 가겠고, 2분의 1에 5제곱 갔는데, 여기가 또다시 2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요게 이제 같은 게 이제 두 번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계산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y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 결국은 3의 x승 이런 형태의 기대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위에 이런 부분 이제 곱하기에다 처리해야 되겠죠. 자, 곱하기 하게 되면 2분의 3 2분의 3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럼 2분의 3의 5제곱 되겠고, 뒤에 부분이 이제 또 규칙에서 어긋나니까 이건 어떻게 하죠?
그럼 여기 또 2분의 3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3 곱하기 하면 되겠군요. 2분의 3의 5제곱 이렇게 따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산은 이제 앞에 거 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2분의 3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3 공통에다가 2분의 3의 항수 5개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뒤에다가 뭐 3 곱하기 2분의 3의 5제곱을 더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약분이 좀 되면 이제 3 곱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3을 전개해주면 3 곱하기 2분의 3의 5제곱에다 빼기 3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3의 5제곱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건 좀 처리해주면 이제 6 곱하기 2분의 3의 5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상당히 좀 복잡해졌는데 2분의 3의 5제곱. 오호, 그럼 이거 AB만 구하면 되는 거였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AB 6하고 3이었죠. 6하고 3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9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확률 분포표에서 표를 먼저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 모양들인데 표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 확률들을 써가는 건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몇 개인지를 몰라서 n으로 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의 총합 구해가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간만에 좀 등비수열 합 나오는데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됐더니 이거 뭐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부분 뒤에 또 규칙 어긋나는 거 32분에 좀 따로 처리해 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n을 좀 밝혀놔야 되겠고, n이 밝혀진 상태에서 표를 좀 완성해 가게 되면 변수 x에서 곧바로 뭐 이렇게 확률들을 px는 이꼴 x 이렇게 확률들 구해가지고 이제 곧바로 곱하기도 확률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변수 변환하는데 이 부분들이 다행히 이제 뭐 2분의 1 여기 지수 올라가는 거랑 이 지수랑 이제 거의 이제 똑같은 형태가 돼 있어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좀 이쁘게 된다는 얘기인데 또 등비수를 하면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나온 거죠. 또 나온 이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신경 써서 계산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게 간만에 등비수열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식 자체가 맨 처음에 겁을 좀 살짝 주죠. 이렇게 뭐 나눠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딱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군데군데 좀 담겨 있는데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제가 좀 설명드렸으니까 설명 좀 따라서 해가면서 연습을 좀 충분히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이어집니다. 넓이가 서로 다른 5개의 부채꼴 모양의 구역으로 나눠진 회전판. 이곳에 1, 2, 3, 4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순서대로 시가 방향으로 붙어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판을 회전시켜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얻어간다. 한 번 돌려서 멈춘 후 화살표가 긴 영역에 점수를 얻고 한 번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 2점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모든 스티커를 떼서 한 칸씩 시계 방향으로 이동해서 옆으로 붙입니까? 오호, 그럼 판이 이동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게임을 20번이나 게임을 진행하는 건가요? 점수를 합산했을 때 합산 점수의 기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재미난 표현이 좀 중간에 보이네요. 맨 처음에 영역의 넓이가 좀 다르다라고 돼 있어서 각각 점수 얻을 확률들이 좀 이제 달라질 텐데 결국은 이게 지금 근데 한 번 게임이 딱 끝나면 스티커를 한 칸씩 또 이동시키잖아요. 한 칸씩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딱 시키게 되면 이게 지금 5번 하게 되면 2번 스티커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니까 전 영역을 다 섭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 한 번 게임 할 때는 영역의 넓이가 달라지니까 나올 확률들이 달라지지만 5번을 만약에 게임하게 되게 되면 모든 영역에 다 한 번씩 있게 되는 거니까 확률들이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5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같은 영역으로 돼 있는 1, 2, 3, 4, 5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역이 같다라고 돼 있을 때는 그럼 확률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평균을 구하려면 3, 4, 5를 좀 다 더하기 하고 우리가 이제 5로 나눈 거니까 뭐 평균이 당연히 3이 되겠죠? 가운데 숫자에 해당하는 거.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쉽게 해주면 같은 영역이라고 해주면 기대값이 3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뭐 20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점수의 합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합산 점수 돼 있으니까 뭐 20을 좀 곱하기 하는 거죠. 20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답이 그냥 60 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뭐 뜻 파악을 좀 정확하게 잘 하게 되면 아주 이제 평범한 문제가 되는데 그 뜻 파악을 좀 해가는 과정까지가 우리 조금 이해될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잘 읽어보고요. 이 뜻을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넓이가 다르다. 오호. 근데
한 번씩 한 칸씩 이동시킨다. 5번 이동하게 되면 모든 영역을 다 한 번씩 갖다 붙어 있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영역에 있는 문제를 풀이하는 거와 똑같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아주 재미난 표현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문장이 좀 길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뜻을 좀 잘 파악해가는 과정에 집중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 이어집니다. 한 변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을 16등분 해가지고 길이가 1인 격자 모양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256이 2분의 1하고 관련이 있는데 2하고 관련이 있는 숫자인데 그죠? 이게 8제곱입니까? 자, 같은 속력으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B에서 A로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합니다. 만나는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군요. 그러면 뭐 만날 확률을 구해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칸마다 이동하는 거니까 가운데 대각선 파트 부분에서 두 사람이 좀 만나겠습니다. 이 만날 확률들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자, 맨 꼭대기 지점에서 만난다면은 뭐 가지수가 한 가지 되겠고 한 가지 1 곱하기 1 되겠죠. 1 곱하기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가운데서 두 번째에서 만나게 될 때는 이게 좀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제곱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1이고 여기는 그러면 4, 4, 16 되겠죠. 그 다음에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6인가요? 그럼 이제 둘이 확률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6, 6, 36이 되겠죠. 그 다음엔 아래쪽이 뭐 대칭구조 형태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각각 경로에서 교차로에서 길을 선택할 때 확률이 2분의 1로 같다는 이야기는 A가 만나는 지점까지 갈 확률이 이제 선택을 좀 4번 가야 되니까 2분의 1 4제곱 되겠고 B도 4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8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만날 확률 자체가 그럼 2분의 1에 8, 원래 4제곱인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8제곱 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데 4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걸 좀 더하게 해주면 얼마입니까? 32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겠고 2를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뭐 70이 되는 건가요? 확률이 좀 이렇게 2분의 1의 8제곱이 70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확률로 이제 만난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으로 이루어진 분포다라고 보게 되면 당연히 그럼 뭐가 되죠? 이항분포란 얘기죠. 256번을 좀 시행하겠다. 확률은 2분의 70 곱하기 2분의 1에 8제곱 이런 형태가 됐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만날 횟수를 구해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2분의 1에 8제곱하고 연관되어 있는 계산하기 쉽도록 참 교묘하게 이제 256번을 처리됐군요. 평균은 이제 70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또 날짜 수가 256일이 아니었으면 또 계산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주어진 문제 만날 확률들을 구해가는 절차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법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살짝 좀 복잡해진 형태의 표현들이 조금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집중해서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확률별수 x가 이항부포를 따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3번 시행하는 거죠. 3번 시행해서 0번 일어난다. P가 0번에 Q라고 일단 쓰죠. 3번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들 처음에 들어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번 중에서 1번, P가 1번, Q가 2번, 3번 중에서 2번, P가 2번, Q가 1번, 3번 중에서 3번, P가 3번, Q가 0번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칸에 제가 채워가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부분들은 그러면요, 이거는 1-P라고 쓸까요?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다음은 3 곱하기 P에 1-P의 제곱 되겠고, 다음은 3 곱하기 P 제곱 1-P가 되겠고, 다음은 P 세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표가 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기대값을 구하라. 기대값은 위에 이제 확률 변수 곱하기 해가면 되니까 0 곱하기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거는 3P에 1-P의 제곱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은 2를 곱하니까 6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P 제곱에 1-P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 3P 세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죠? 이제 기대값이 되겠다.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그냥 6P 제곱에 마이너스 6P 세제곱 처리되면 되겠고, 3P 세제곱 처리하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전개했을 때 3P 세제곱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다 초가 되네요.
일단 뭐 여기 좀 전개해서 보면 되죠. 마이너스 6p 제곱 플러스 3p 이렇게 처리되겠고 6p 제곱 여기만 일단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3p 세제곱 이렇게 처리. 자, 그럼 이게 또 소거가 되고 또 소거가 되는 뭐 그냥 깔끔하게 해서 3p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뭐 그냥 뭐 지금 시행 횟수가 너무 3회밖에 안 되니까요. 너무 좀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들 좀 처리해서 계산해가지고 표를 좀 완성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값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무리 따르는 그런 형태 아니니까 차분하게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소수령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대표 선수 3명을 좀 선발합니다. 선발되는 고등학교 학생 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평균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선발해야 되죠. 3명을 뽑는데 안 뽑힐 수는 없네요. 중학생이 2명이 있으니까 중학생 3명을 다 채우지 않을까. 한 명은 최소한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 2명 뽑을 수도 있고 3명 뽑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 확률을 구하게 되면 5명 중에서 3명을 고르려고 그러는데 고등학생을 1명을 고르는 것은 중학생 2명 뽑는 거다. 이 컨비네이션이 안 써도 되겠죠. 3명 중에서 1명 고르면 되겠고 자, 고등학생이 2명이란 얘기는 중학생 1명 고르고 고등학생 2명 고르고 이때는 뭐 고등학생 3명에서 3명 고르는 건데 이게 써야 되나요? 이 앞에도 사실 이 컨비네이션이가 있는데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깔끔하게 계산해서 표를 좀 만들어 놔야 그 다음 계산 과정 가는 것 같습니다. 변수는 1, 2, 3 처리되겠고 분모는 좀 10이 되겠고요. 컨비네이션 10이죠.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2, 3은 6, 그 다음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10분의 3, 2, 6, 12 더하기 3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10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에다가 15에다가 18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2로 나누게 되면 되니까 5분의 9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전형적인 패턴의 표 만들어서 평균 구하기 이런 형태니까 우리가 좀 너무 쫄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제 계산을 좀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좀 잘 이해돼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맨 초반의 문제들은 좀 상당히 좀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중반 이후부터 서술형 시작하기 앞쪽에 아이디어 좋은 그런 문제들이 몇몇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좀 설명 좀 잘 이해했길 바라겠고요. 실력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